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지역암센터 통합지지를 맡고 있는 전미선입니다. 오늘은 감정을 누르고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나온 연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성향을 가지면 위협적인 것, 두려움 있는 것부터 일부러 무관심한 척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오는 그런 행동들, 더 잘하려고 하는 거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통증이 다른 사람보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사람보다 통증마저도 덜 호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돌아와서 아마 그때 이사하고 또 그 처음에는 이제 시댁과 함께 살고 뭐 남들이 얘기하는 약간 스트레스는 있었나 보죠.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봐도 어쨌든 치통이 있어서 치과를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신경치료가 필요한데 어떻게 이 통증을 참고 살았냐고.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원래 남들보다 통증 덜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러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런 논문을 보다 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만 누르는 게 아니고 또 그냥 이런 아픈 것도 덜 감지하고 참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다르게 말해서 잘 적응하는 거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다른 연구에서 100명의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았더니 감정 억제를 많이 하는 군에서는 불안감을 심하게 호소하는 군보다는 통증도 낮게 보고하고 우울감도 덜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덜한 건지는 또 두고 봐야겠죠. 가끔 저희 환자들도 뒷 배경에 보면은 힘든 일 많이 겪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꼭 그게 진짜 없는 건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드라는 의사는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들에서 그래서 암, 심혈관 질환, 천식, 고혈압 등 질환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신과학자 프로이드라는 분은 이미 100년 전에 감정을 억압하는 것과 질병이 생기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도 했어요. 그 후 다른 연구에서 우리 흔히 호소하는, 자주 듣는 어지럼, 가슴 통증, 이런 분들을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거의 84%에서 의학적인 진단을 붙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아픈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이미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관리를 못하거나 감정을 무시할 때 약물 중독 또는 운동을 안 한다거나 또 잘 식사에 소홀하거나 수면의 문제 등등 다른 것도 좀 잘 챙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실제로 이거를 오늘 얘기하게 된 거는 지금 본 연구인데, 감정 억압이 미치는 영향이 뇌에 어떻게 또 변화가 있는지를 본 연구를 보고 이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던 거예요. 뇌에도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 연구에 따르면 억압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두려운 자극이 오는데 그거를 더 빨리 더 많이 느낌에도 불구하고 감정까지 전달 안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느끼고 긴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긴장은 다 하고 힘들었는데 반응은 하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하고 있어서 신체적으로 더 많은 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거하고 이제 연관성 있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이 앞으로는 나를 표현하고 살려고 해요 라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또 표현하기 전에 그렇지만 내가 어떤 감정 느끼고 불편해하는지 스스로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좀 그냥 흘러가듯이 부담 갖지 않고 일지를 써서 자기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전문가 상담을 하면서 털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제가 제가 아까 연구 논문 바탕으로 환자 본거로 얘기하는데, 혹시 저는 이제 심리 상담 내지는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혹시나 해서 우리 병원의 홍창현 교수한테 자문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제 내용이 이제 좋은 글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보태주신 게 있는데 그 덧붙인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그분도 역시
억압된 감정이 여러 신체 증상을 유발하는 것은 정신과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그래서 감정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암이라는 커다란 스트레스 앞에서 이미 많이 예민하고,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감정 다스리는 거에 미숙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도 힘들어할 수 있어서, 그분의 경험으로는 그럴 때는 약물 도움도 약물 치료도 도움된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좀 둔감하면서 그런 분들은, 좀 성숙한 분들은 조금만 도움 주면 꼭 약물 치료 아니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건 아까 감정 표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들어주는 사람의 이제 성숙함도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짚어주셨어요. 왜 전문가가 필요한지. 우리 주변에 보면 힘든 거 얘기할 때 공감하고 잘 들어주는 사람, 위로 잘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걸 못해서 괜찮아, 뭐 아니면 왜 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무시하고 이러면 또 섭섭하고 더 힘들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더욱더 자존감 떨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요약하면 그분의 이제 포인트는 아까 표현하라는 데서, 주변 사람이 자신을 고통을 잘 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면 좋고, 아니면 도리어 상처 주거나 무관심한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럴 때는 훈련받은 상담가나 이제 전문가가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다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표현을 제대로 하는 방법도 배우고, 털어놓고 짐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느끼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